사유 근골 전인 논지 비이라. 근골 혈육. 이 근골 혈육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얘기한 것 중에 이 주의정의 그 사학첨려에서 이게 얘기한 거가 제일 좋아. 억경유 설원 개분이 우이사 합즉 이런. 대개 그 글씨에는 근골 혈육이 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그 비유할 때 제일 좋은 거가 인체하고 자연이에요. 왜냐하면 인체하고 자연은 변하지가 않죠. 그럼 우리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체하고 자연하고 비유하고 그러면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비유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자연에 비유하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똑같이 비유하면 그것도 안 맞아. 따라서 몽자가 좋은 거가 몽이라고 하는 거는 몽롱한 거야. 그러고 이게 상상이 많은 거야. 이걸 구체적으로 쓴다든가 아까 나우목을 써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인 형상화는 되지만 추상적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운치가 결여돼요. 그래서 격이 좀 이전 사람이 논하여 갖추었다. 문득 다시 말하면은 대개 분이 나누면은 네 가지가 되고 합하면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근골 혈육 한마디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분이언지 즉 근출 비완 수현 현즉 근세. 자, 나눠서 얘기한다고 할 때 근은 비완 이 팔과 손목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팔과 손목에서 나온다니까 이렇게 쓰는 데서 나오는 거지, 그지? 골은 손가락에서 나오는 거야. 손가락에서 꽉 쥐어야지만 이렇게 그게 글씨가 나오는 골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골필술수록에 손가락에 힘이 많아. 이 근은 휘두르는 거지, 그지? 자, 비완수연. 그러니까 팔과 손목을 모름지게 들여야 되는데 들으면은 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안 들려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요. 내가 글씨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몸이 오그라들고 손가락에 힘이 나. 글씨에 집착하지 않고 정신에 집착할수록에 여유롭게 돼서 뒤로 더 힘이 가죠.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왕이지가 왕언지 그 뒤에서 붓을 뺏었다고 했었을 때 못 뺏어가지고 얘는 장차 대성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소식이 해석한 게 제일 통쾌하고 제일 맞아. 왜 그러냐면은 소식은 그렇게 해석했어. 그것을 뺏고 못 뺏고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왕언지가 그만큼 서예에 집착하고 있다. 글씨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집착이 계속 되다 보면은 분명히 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더 맞는 거야.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그 안에 이것만 꽉 잡고 저렇게만 쓰고 하고 그러면 이게 하고 그러면 경직돼서 글씨가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고 역시 저 소식은 그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요. 그 다음 골출 이런 것도 다 어자야 원래는. 난 옛날에 이렇게 요거대로 했는데 지금 이게 중국에서는 전부 다 어조사를 어자라고 그러죠. 우자로 통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내용이 좋아서 이것을 작품을 했어. 근데 내 거 보고서 우자로 썼어. 틀렸다 맞았다? 틀린 거야. 이건 어조사 어자가 돼. 근출 지첨 부실 즉 골격 난성. 이 골은 또 손가락에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지첨하면 손가락 끝이야. 손가락 끝이 착실하지 않으면은 골격 난성이다. 그 골격이 그 난성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끝 요가 아주. 그래서 이걸 손가락 끝을 다른 말로 지두라고 그래. 지두 뭐 다 아실 텐데.
이걸 손가락 하시려고 하거든. 처음에 붓을 잡을 때 처음에는 대충 이 정도로 잡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글씨가 써지고 글씨가 좀 연조가 생기게 되면서부터 이게 앞으로 가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이 정도죠. 이 정도로 잡으면 글씨가 둔해져요. 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요. 이게 내가 가진다고 가는 게 아니야. 이건 연륜이 필요해. 못 잡으면 더 이렇게 잡아. 그러고 힘만 꽉 주고 그냥 이거 손가락 끼고 그럼 이거 자체가 벌써 밀어내 보이지 않아요? 요거를 봉황법이라고 해요. 봉황새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게 안에가 호흡가 넓어져요. 그치? 이거는 용안법이라고 해요. 용눈 같잖아. 용안법은 좋은 거고 봉황법은 안 좋아. 근데 이렇게 돼 자꾸만. 그럼 여기서 나오는 획은 물렁한 획밖에 안 나와. 골이 전혀 안 나와. 이건 이치야, 그죠? 우리도 왜 보면은 왜 여자들이 많은 여자 칼질할 때 어떻게 해? 손끝으로 해, 손끝. 처음에는 손 안 다치려고 이렇게 뭉툭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익어갈수록 툭 간다. 이 손끝이 밧줄 갈수록에 그것만큼 연조가 있는 거야. 부엌질한 연조가 있는 거야. 그것도 빠르고 정확해. 위험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힘도 더 안 돼. 그죠? 그런 걸 알면서 글씨는 무슨 그렇게 못해. 참 보면 선생님의 장점은 선생님은 모든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조금 아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서예를 집중시켜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따로따로 별개야.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자, 알겠죠? 골 했고 또 혈의 수묵 수조라. 혈은 혈은 피는 마땅히 유저 물과 먹이란 말이에요. 그 물과 먹의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물과 먹은 모름지기 조절을 해야 된다. 요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처음에 글 쓸 때는 되게 진하게 써. 번지면은 자기가 속도가 느리니까 화선지가 쭉 번지니까 황홀해집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먹을 점점 얇게 써. 그렇죠? 붓이 안 나가니까. 그 정도까지 이게 점점 이게 그런데 이게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연조가 필요해. 하다 보면 그렇게 돼. 그러고 먹은 조금 번지는 게 좋아요. 제가 알기로 그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좋은 스케이트장이 그게 그 영상 4동가 아마 그렇대요. 제가 8월 4일날 그 바이칼 호수로 가는데 그 소련 같은 데가 너무 이렇게 추우면은 스케이트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 스케이트는 자기 몸무게에 지탱이 있어서 녹아지면서 그때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얼으면은 마찰이 없으니까 나가지는 않아요. 그럼 또 너무 이렇게 막 미끄러워지니까 너무 녹음. 그래서 그 정도 온도가 제일 좋다고 제가 아는 바는 그래요. 따라서 붓도 그 정도야. 너무 이렇게 지나면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조금 번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번짐 정도가 그것은 참 어려워. 그 고단수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양념 적당 이렇게. 그 말 정말 어려운 말이야.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 정도 가보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예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부단히 해보면은 내가 그 자기 성정이 있어요. 사람도 왜 그 말도 빨리 하는 사람, 성격도 급한 사람 등등 있잖아요. 그치? 거기에 맞춰서 자기 그 속도가 정확하게 내 속도가 어느 정도가 좋은 건가를 하는 거는 자기의 그 부단한 연습에 딸려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정도를 빨리 차지하지. 그러니까 내 속도에서 너무 느리면 글씨가 둔해지고
내 속도에서 너무 빠르면 글씨는 날라. 그러니까 그 정도를 빨리 내가 그런 것도 알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아까 같이 어떤 때 아까 같이 한 줄 정도 뭐 묻혀가지고 써보고 할 때 그때 다 나타나 그런 거예요. 꼭 해봐야 돼. 자, 육시 필호, 호수 원건이라. 육은 그 필호, 붓털이니까 요 붓털은 모름지기 그 둥글고 굳세어졌다. 혈능 화색 육즉 자태 출현이라. 혈은 능이 그 화색 아주 그 빛나는 색깔을 할 수 있어야지. 화려한 색깔, 빛나는 색깔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육은 자태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 색깔이 어떻게 잘 돼야지 자태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연이 육생 이것도 어자야. 근골 분립즉 혈육 불능 자여. 고서 이 근골 우상이라. 그러나 그 혈과 육은 근골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골이 세우지 않으면은 혈육은 불능 자여. 스스로 어떻게 경영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러므로 글씨는 근골을 우선으로 삼는다. 이게 바로 골기론의 대전제죠, 그치? 그러니까 글씨가 우선 서야지 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치? 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뭐 걸어가든가 뛰어다니든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쓰지도 않는데 날르려고 그러니 이게 뭐가 글씨가 그냥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글씨 오래 쓴 사람이 보면은 글씨 초보자들 이렇게 쓰는 사람들 보면 막 좀 거시기할 때가 많지. 자, 그만큼 알아서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신나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보면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은 못하고 그치? 이게 한쪽 먹는 쪽만 먹는구나. 서지요 통어 골기 이자 골기 이 왈 통달자 중통 위통 그 변투 위달 통달 즉 자지 소밀 그 비수 개선 부즉 개편 자유 과감지력 골야 유하민지력 근야 용골 득골 고 지식 용근 득골 고 취현화 유제 예계라고 하지 말고 그때는 난 이렇게 예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서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아는 것만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서지요 글씨의 그 요점은 통어 골기라는 두 글자를 거느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골기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 그죠? 골기를 갖다가 통달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중투 가운데가 침투하는 것이 통이고 가장자리가 침투하는 것이 단이다. 새로 말하면 구양순 글씨가 통이고 안진경 글씨는 달이야. 얼짱각도는 통이고 정면으로 딱 써있는 거 이런 거는 달이다. 그래서 통과 달이 돼야지. 대개 사람들은 통만 쓰지 달이 쓰기가 어려워. 자, 통달하게 되면은 글씨에서 소밀, 성글거나 조밀하거나 또는 살찌거나 파리하는 것이 모두 좋다. 부즉 그렇지 않으면은 병폐가 된다. 자유 과감지력 글씨에는 과감한 힘이 있다. 이것이 골이다. 그래 골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뭘만 이렇게 해. 과감하게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해. 한국 사람이 말을 해. 자, 골은 어디서 나와? 손가락 끝에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써야 되지, 그죠? 과감하려고 하면은 과감의 반대말이 소신. 소신이 좀 고급용어로 써라고. 좀 뭐가 있어 보이지, 그치? 겁이요. 이 겁이라고 하는 거는 겁이라고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는 거고, 약은 약하게 하는 거. 임무할 때 자기 뭐 글씨 잘 쓰려고 그러면 꼭 겁이 이렇게 돼. 이래가지고는 골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전혀 안 나와. 촥촥 뽑을 때가 나와. 참 이론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언제 해보냐면 연습할 때는, 임무한다든가 연습할 때 이런 것을 막 해보는 거야. 작품은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 뿐이라. 근데 전부 다 보면 작품할 때는 떨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 평소에 그 훈련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따라서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은 작품할 자격이 없는데 작품하는 거야. 뭐 애자를 자기를 가리켜. 작품할 때가 있어요. 이 때가 돼야지 작품을 하는 거야. 그죠? 다들 내 말은 맞다고 하면서 그게 자기하고 관계되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죠? 자, 통달즉 통달하면 이거 좀 됐고 유함인지력. 함인은 뭐 참을성을 함유하고 있는 힘. 요것이 근이야. 그러니까 안진경 글씨가 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글씨가 보면 그런 게 운운하고 뭔가 좀 골이 너무 딱딱, 그죠? 200 같이. 그러고 나면 골이 딱딱 보이면 경쾌하게는 보이지만 약간 감칠맛이 없죠, 그죠? 자,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보면 골이 좀 세. 근데 여자는 근이 좀 센 거예요. 근데 애들이 누굴 더 좋아해? 엄마를 더 좋아해. 그래도 엄마도 무서우면 상당히 무서운데 무서운 거가 서로가 달라. 남자 무서운 거야. 그렇게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골 득골. 골을 운영하면 골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실. 손가락에 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실은 많이 나오잖아, 이게. 그치? 손가락에 착실해야 돼. 이 착실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대개 보면은 처음에는 글씨가 이 손이 벌어져요. 이렇게 손가락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게 가운데 초점이 모여 안 모여? 안 모여. 이게 실해야 돼요. 기미가. 할수록 밑으로 힘이 가려져.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지. 잘 다 했어. 이렇게 되죠. 다 보면 기본이 안 돼. 그리고 또 저렇게 하고 나면 또 저렇게 해서 좀 선배가 저렇게 쓰면 저렇게 써야지 되는 줄 알고 또 따라 해요. 참 이거는 빈곤의 악순환. 그래서 참 올바르게 아는 거가 가장 빨라. 또 용근 근을 운영하면은 근을 얻기 때문에 현활 손목을 들어야 된다. 옛날에는 손목이라 썼지만 지금은 이제 팔꿈치야. 왜냐면 옛날에는 글씨가 작았었으니까 손목이지만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 이것도 아까 이후영법을 알으니까 뭐 아주 그냥 우습죠. 글씨는 기미를 제일로 삼는다. 이건 해석도 아니지, 그죠? 자, 한문은 이래서 느는 거야. 그리고
제일 한번 빨리 늙고 싶고 저기 할 때는요, 자기하고 절실한 거, 궁금한 건 제일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공부하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서론을 공부하는 거가 잘 한문이 제일 빨리 들어. 그거 모르고 괜히 엉뚱한 거 저렇게 하고 해봐요. 아무 소용 없어. 내가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내 친구 이진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교수예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부터 프레이보이를 많이 봤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림만 많이 보는데 얘는 내용을 보는 거야. 내용이 재밌으니까 그거를 궁금하니까 단어를 찾고 그래가지고 영어 실력이 들었어. 아주 껴고 다녀. 그러고 우리는 야 그거 한번 보자고 해서 그림만 보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허당이야 우리는. 걔는 그림 하면서 거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사전 찾아보고 그렇게 더 빨리빨리 외워지.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교수. 자르다 혼자 한번 찾아오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참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이렇게 궁금하고 알고 싶고 이런 거를 먼저 하는 그런 데서 찾는 거가 제일 나을 거야. 여러분 어차피 대학원생이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서론에서 이런 걸 하는 거가 제일 빨라. 지금 아까 배웠으니까 이거 뭐 해석도 아니죠, 그죠? 양기 명즉 화벽립이다. 이 화벽이다가 잘 모르겠어. 음기 태직 풍신생 파필 저봉 조호 본서 역원즉 윤 질세즉 삽 긴즉 경 험즉 준 내기 영 외기 기 불고 복 불과 회영 비근 회앙 비근 배접 비원 망지 유일 발지 유정 경자 법냐 서묘 진리 왕이지 기 대곤 선생 결이라고. 양기는 뭐 양기죠. 양기가 밝은 즉 화벽이 일어나. 그러니까 화벽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그냥 뭐 아름다운 벽이라고 좀 더 꽃다운 벽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화벽이라고 한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내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 화벽이 일어나고 음기가 태즉 큰즉 풍신이 생긴다. 풍신은 지금 우리가 말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풍모와 신체 뭐 이런 서예로 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쓸 수 있는데 풍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그냥 파필은 붓을 잡는 게 파필이야. 그래서 파필법 하면은 지필법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붓을 잡고 필봉을 부닥뜨리는 것은 조본성, 본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도 보면은 자기가 천성을 자기가 잘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지만 글씨를 써. 지금 여기서 붙잡고 필봉 부닥뜨리고 하는 거 글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서 나온다고? 본성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본성을 알아야지.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월하다가 글씨만 쓰고 하면 느는 게 아니야. 그건 늘지가 않아요. 역원즉 윤이다. 힘이 원만하면 윤택해지고 또 여기서 뭐 힘이 둥글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래, 그죠? 힘이 원만하면은 윤택해지고 또 필세 갖고 빠르면은 또 삽 껄끄러워진다. 근데 빨려서 조심할 거가 껄끄럽게 해야 되지 빨라서 매끄럽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거는 획을 바르는 거야.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활관 경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걸 이렇게 보고 나면은 멀리서 볼 때는 샥샥 가는 것 같지만 가까이 이렇게 어떤 때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치치치치치 가죠. 이게 삽이야. 그 눈 같은 거 지치면서 치치치치치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내가 노력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때는 목욕탕 시절이었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목욕탕 가서 장난도 해보잖아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니까 안 건너져요. 이렇게 안 가져.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거부돼. 이게 거저지냐고. 물결에 흐름이 있는데. 야 이거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 집에서 이게 다라, 그때는 다라 큰 것도 다 있었어. 다라 큰 거 이렇게 놓고 그 붓 안 쓰는 거. 걷다가 그냥 계속 걷어. 이렇게. 근데 그 나중에 손이 그 리듬이 오더라. 그거 예서의 회대야. 매끈하게 쭉 가는 거 아니야. 그 리듬을 알아야 돼. 리듬이 내가 손에 배야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한번 해봐. 그거 못하면은 절대로 안 돼. 그 병신처럼 돼 이렇게 중풍 환자. 그건 절대로 안 돼. 획은 거저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데 반드시 가져지지가 않지, 그치? 그 안에 리듬이 나오는 거야. 그건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 본인이 느껴야지 되는 거지. 그게 뭐라고? 삽이야, 삽. 그러니까 참 모든 걸 많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당한다 못 당한다? 못 당해. 너무 편안하게 하고서 자기 글 쓰려고 그러면 아유 그건 말이 안 돼. 또 긴즉경이라 또 긴밀하게 되면은 굳세어지고 또 험준하면은 험악하면은 험준해져. 아는 차는 것을 귀히 여기고 밖것은 허하게 허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이거 참 중요한 말이야. 이것도 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 역도 뭐 하고 그랬었는데 육체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이 완전 옛날엔 근육이지만 지금 딱 하면 배만 튀어나오죠. 그게 다 녹으니까 살이 되는 거야. 근데 육체미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 뭐 이렇게 오일 바르고 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앞에서 볼 때 이렇게 하는데 인상을 써 안 써? 안 써. 우수야 되지, 그치? 안에서는 아주 근육이 아파요. 그게 이거야. 안은 차야 되고 밖것은 허하게. 여기서 무수야지 이렇게 씌고. 내가 여기 안에 힘들다고 그래서 그걸 바깥으로 내가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글씨는 바깥으로는 평정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고 그 안에 획들을 보면은 사연들이 많아요. 사연들이 많다는 건 이해가 되겠죠. 아까 같은 그런 거. 근데 대개들 보면 거꾸로. 거꾸로가 하니까 내용물이 없죠. 그건 아니죠. 기 불고 붓을 일으키면 외롭지 않아야 되고 또 엎어지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적음이 없어야 됩니다. 회왕 회 돌리고 우러러 보는 것은 비근 가깝게 하지 않고 또 배적 등져서 접하는 것은 또 멀지 않아야 된다. 그 완전히 멀어지면 그냥 등져버리니까. 망지 유일